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동물들의 적응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겨울이 다가오면 동물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겨울이 되면 동물들은커녕 곤충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겨울잠을 자기 위해 어딘가로 숨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주로 야생에서 곰은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람쥐는 땅굴을 파 먹이를 저장해 두고 자며, 개구리, 뱀 등도 다들 땅을 파고 잠을 자지요. 역시나 개미들도 옹기종기 모여서 겨울이 될 때까지 잠을 잡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될 때까지 깨지 않고 자지요. 우선 동물의 추운 환경에서의 적응 중에서 곤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곤충은 다양한 형태로 겨울이 납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다 성장한 성체까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겨울이 나지요. 알인 상태로 부화하지 않은 채 가지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물속에 살짝 가라앉아서 겨울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애벌레가 된 채로 땅을 파 그 아래에서 겨울이 나기도 하며, 아니면 번데기로 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딘가에 붙어서 성체로 잠을 자기도 하지요. 개미 같은 경우는 땅을 파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같은 경우는 주변의 기온에 따라 몸의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기에 체온 조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그냥 우리 인간처럼 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은 듯이 잡니다. 그래서 기절이나 다름없지요. 심장박동도 거의 느려지고 피의 순환도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진짜 죽은 줄로 알 수도 있습니다. 심장박동도 거의 없어지고 몸의 겉부분이 얼어버리거든요. 하지만 피는 얼지 않게 됩니다. 저장해둔 포도당 덕분이지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겨울잠 말고도 여름잠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기에 바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비가 오기 전까지 이 모래 속에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축축하고 시원한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진짜로 사막 같은 곳에 사는 일부 동물들은 땅을 파서 굴 아래에서 생활을 하다 비가 올 때 올라옵니다. 그때 곤충이나 먹이를 먹고 다시 들어가지요. 그 다음은 포유류입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단체로 동굴 안쪽에 모여 매달려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박쥐의 모습이지요. 그런 다음 곰은 일화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먹이를 많이 먹어준 다음 새끼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깨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깬다고 하면 다시 잠들지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다시 나와서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굶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많이 먹어서 지방을 늘려주지요. 그 다음은 조금은 다람쥐 같은 류입니다.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자진 않습니다. 조금씩 깨어가면서 잠을 끊지요. 만약에 자다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비축해둔 먹이를 먹고, 심지어 미리 파둔 굴에는 화장실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도 이를 보고, 그리고 미리 겨울이 되기 전에 저장해둔 먹이를 먹고 다시 돌아가서 자지요. 하지만 겨울에 가능하면 쭉 잠을 자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 적응해서 동물들을
가끔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해버리기도 합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고 일부러 따뜻한 곳이나 더 시원한 곳으로 가지요. 추워지는 지방에서 다시 따뜻한 지방으로 가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원한 지방이 더워질 때 다시 다른 시원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을 우리는 철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새 이외에도 물고기도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연어가 있지요. 연어는 자기가 강에서 태어나면 그 강에서 바다로 나가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알을 낳을 때쯤이 되었을 때는 강과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갑니다. 개로 치면 귀소 본능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연어는 그곳으로 갈 때 역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돌에 맞고 살점이 뜯겨나가도 그래서 점점 의식이 흐르죠. 나중에는 죽기 직전까지 이르지만 본능으로 헤엄쳐갑니다. 좀비 물고기라는 별명이 연어한테 붙기도 했지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태어난 강에 도착하면 알을 낳고 나서 그대로 죽습니다. 연어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강에 다시 알을 낳거든요. 참 기묘한 일이죠. 반드시 강에서 알을 낳아야 한다니. 그래서 바다로 나가 살다가도 다시 이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니까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죠. 그게 바로 연어의 대항해입니다. 그 다음은 사막에 사는 작은 곤충들입니다. 사막에는 곤충이라 하기도 애매한 전갈 거미 같은 류가 많이 삽니다. 그들은 따지고 보면 곤충이 아니죠. 그들 중에서 전갈은 몸이 매우 딱딱합니다. 마치 뭔가 단단한 갑옷을 덮고 있는 기사 같죠. 일부러 그렇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얻으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갈은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가 단단하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수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선인장이 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뾰족한 가시를 만든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전갈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 독에게는 면역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독의 면역자는 커다란 동물이 아닌 조그만 쥐 하나입니다. 쥐 중 어떤 특정 종류는 전갈의 꼬리 독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전갈을 먹이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커다란 동물에게는 전갈의 독이 통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조그만 쥐가 면역이었다니 마치 말미잘과 흰동가리 같네요. 말미잘의 독이 흰동가리에게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계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자의 계절을 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멸종해버리지요. 해외에서 들여온 동물들이 한국에 야생을 풀어놓으면 살기 힘든 이유도 이것입니다. 한국의 혹독한 사계절을 견디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동물의 사계절을 버티는 방법과 정말 황당한 독의 면역, 그리고 끈질긴 동물의 귀소 본능까지 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